안녕하세요 여러분, 엉클조가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행복한 재무설계. 자, 지난 시간부터 그 연령별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30대를 위한 돈 관리를 준비를 했는데, 지난번 준비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20대나 또는 젊은 사람들이 그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카네기가 한 말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금액으로 나는 45살에 5억의 돈을 마련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종이에 적어서 침대 위에도 붙여놓고 자기 다이어리에도 붙여놓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2번씩 크게 외치라는 거죠. 나는 45세 5억의 돈을 갖고 싶어. 5억의 돈을 갖고 싶어.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미래를 위한 열정을 좀 가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잘 되어가는지 오늘은 30대를 위한 시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떠나시죠. 예, 30대면 이제 결혼도 하고 본격적으로 부부가 같이 의논해서 돈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막 다가오기 시작하죠. 뭐 20대 결혼하기 전에 뭐 잃어버린 것이 좀 있고 놓친 것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차이가 벌어지는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30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30대를 위해서는 제가 3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돈의 주춧돌. 30대의 돈은 평생 돈의 주춧돌이다. 두 번째, 주거용 주택이 문제죠. 주거용 주택이 문제. 어느 정도가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죠. 39살에 결정된다. 뭐가 결정되는지는 제가 강의 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돈의 주춧돌. 어떤 말일까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20대까지는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의리에, 그다음에 아마추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돈을 모으는데 필요한 돈, 아니면 부모님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으시다면 그저 그런 대로 해도 됐었겠죠. 그런데 30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본선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야구에서 이렇게 처음에 예선전 때는 괜찮습니다. 예선전 때는 그냥 한 5등 안에만 들어도, 4등 안에만 들어도 다시 또 결승 리그를 할 때 잘하면 되는데, 30대 돈 관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장난치면서 그냥 대강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때입니다. 인생의 본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메어달려야 될 때죠. 자, 이제는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30대라면 대부분 결혼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이 세팅됐습니다. 지금 나하고 같이 사는 배우자가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과 내가 버는 돈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 가계 소득이고, 특별하게 다르게 변동될 게 없죠. 이제는 우리가 아이를 하나만 가질 것인가, 둘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만 결정되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들이 이미 결정됐습니다. 다른 변동사항이 특별하게 일어나지 않죠.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로또 복권이 하나 맞을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이 세팅된 이후에 이제는 본격적인 돈과의 전쟁, 우리 가정의 행복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돈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기본 틀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30대 분들을 만나서 돈에 관련된 문제와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 사이가 서로 굉장히 많은 다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부인은 굉장히 검소하고 절약하고, 남편은 조금 내질르고 뻥뻥 쓰고,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들도 굉장히 가정 안에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여하튼 기본 틀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대에 이런 생각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이 20대에 대강 돈 관리를 했었습니다. 버는 돈이 200만 원이면 이 중에 150만 원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 버릇이 결혼하고 나서 바뀌어질 수 있느냐? 물론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본 틀이 20대에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30대도 이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기본 틀을 잘 형성시키셔야 됩니다. 기본 틀.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니까요. 소득은 얼마인지를 떠나서 맞벌이를 하게 된다면 이 맞벌이하는 가계 소득이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3, 4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과연 미래에 결혼은 끝났으니까 결혼은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결혼은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남겨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그 3, 400만 원 돈을 어떻게 배정하느냐가 바로 이 기본 틀인데 이 기본 틀을 잘못 짜면 결국 기회가 자꾸 사라진다는 거이기 때문에 이 기본 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기본 틀을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균형입니다. 균형. 제가 여러 번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돈을 벌어서 쓰고 모으고 굴리고 하는 빌리고 그 다음에 지키고 갚고 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균형 있게 잘 고민을 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 남들보다 불편함은 있겠죠. 남들 외식하고 멋있게 해외여행 갈 때 그러지 못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정작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30대에 느끼신 분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또순이와 또돌이, 또돌이라는 말은 좀 어색하네요. 여하튼 얼마나 많은 알뜰한 부부가 있는지 그런 가정이라면 여러분들은 행복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균형을 잃지 마세요. 바로 30대부터 이 균형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게 됩니다. 자, 그 균형을 깨트리는 순간 위험이 다가옵니다. 이 위험은 어떤 위험이냐 하면 결혼, 출산, 주택, 30대에 가장 큰 이슈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게 되면 바로 출산, 주택 이런 것들이 눈앞에 딱 다가와서 바로 눈앞에 서게 되죠. 그런 것들은 바로 너무나 많은 돈을 요구하는 돈덩어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덩어리들의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틀을 제대로 못 잡아. 그 말은 균형을 깨트렸단 말이죠. 받지 못하는 순간부터 위험은 다가옵니다. 이 위험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소득, 투자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위험이죠. 수익이 탐이 나서 많은 위험을 안는 것. 이것도 굉장히 가정을 흔들리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보험 같은 것들도 제가 강의 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가정 안에서도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지금 그런대로 저희 재수 씨가 조카들 둘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가정 안에 가장이 없다 하더라도 지켜줄 만한 소득이 자산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 30대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 중에 하나죠. 우리 사회가 아직 다양성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들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30대에 어떻게 내가 틀을 잡느냐는 더 많은 것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좀 하신다면 주춧돌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허물고 집을 다시 짓는 어리석은 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30대의 가장 큰 문제. 이 얘기만 하면 현실적으로 답이 없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20대 대강대강 또는 소비가 가장 큰 문제였다면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자동차를 근거로 하는 것, 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 30대의 문제는 바로 주택입니다. 주택.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편안한 집, 더 투자 가치가 있는 집, 누구나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주택이 대한민국 30대의 50% 이상 수도권에서요, 50% 이상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이 주택의 문제가 30대에게 40대를 보장해주지 않고 50대를 보장해주지 않은 큰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주택 큰 문제죠.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는 재테크가 대부분 주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30대에 있는 분들을 재무상태표를 다 작성해보면 집, 그것도 부채가 아직 남아있는 집 이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많은 답답함과 웃음을 보일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요. 주택의 문제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들 30대에서 주택의 문제만 잘 해결한다면 40대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면서 한 번의 고비만 더 넘게 된다면 여러분들 50대 이후의 인생이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집니다. 주택은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해오면서 여러 번